오늘은 도월 김용옥이란 분이 계시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김현정이라는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상은 안 나오고 이제 음성만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서 저 아침에 좀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쭉 간추려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문재인은 역사다. 이 내용을 쭉 간추려 보면 이래요. 문재인은 역사다. 문재인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국민들에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좋다는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 요즘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문 XX가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말이 돈다. 도는 정도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여태까지 한 60여 차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공인 받으러 가는 그러한 종속적인 인준 절차였다. 여태까지 60여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란 것은. 그리고 이분이 김용옥 씨가 한 내용 언급한 것 중에 문정인의 발언 내용은 문재인의 포석이다. 문재인이 포석이다. 문재인이 바둑을 아마 4단까지 두는 그런 고수인데, 문정인을 통해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정인이나 김용옥 본인이나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뜻으로 문정인이 그러한 식의 사드 가지고 한미동맹이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한미동맹이냐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을. 교수의 입장에서. 문정인은 미국의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인지 근데 교수의 입장이었다고 해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촛불혁명이란 것은 역사의 획을 바꾼 사건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역사의 획을 바꾼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대등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대등해야 되는데, 대미 종속의 관계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천민이 되는 것이다. 대미 종속이라는 것은 미국의 천민이다. 한국의 위상은 크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국력이나 다른 걸 다 따지면 세계 5위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국은 위상이 큰 국가인데, 왜 대미 종속해서 미국의 천민으로 살아가느냐. 자기 비하를 상식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미 종속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상식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는
그 주장을 많이는 제가 듣지는 않아봤고, 그 많은 분들은 김용옥 씨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거가 참 재밌다고 하면서 많이 보는가 본데요. 저는 잘 안 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공부를 뭐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좀 재미가 좀 없고 그래서 별로 안 보는데, 방송을 해서 이제 비판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개인 미디어지만 그 나름대로 저를 또 믿어주시고 저의 판단을 또 존중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재미있어서 본다기보다는 현재 이 도올 김용옥 같은 분의 영향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좌파 진영뿐만 아니라 우파 진영에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그 개인 미디어의 입장에서 이 방송을 좀 봤습니다. 먼저 제가 내리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다 좋아요. 대미 종속이 뭐 미국 천민으로 가는 거고 뭐 한미 동맹이 대등해야 되는 것이고 다 좋은 말씀이신데, 주권 국가라는 표현을 썼죠. 이번에 주권 국가. 한국이 주권 국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캐캐묵은 한참 지난 내용이다. 주권 국가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윤창중 대표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이 좌파 정권에서 얘기하는 주권 국가 주장이 왜 틀렸는가? 논리적으로 만약에 전개를 해 나간다면요, 이분들은 주권 국가를 주장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에서 탈피해서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나가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를 주장해야 되냐 하면 군비 강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핵무장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로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다소 힘들더라도 경제성장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국군을 더 증강시키고, 모병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군인을 숫자를 더 늘리든, 또 무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군사 대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약소국가냐?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국력으로 따지면 5위권의 강대국이다. 이런 식의 논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군사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군사 대국의 길을 가고, 이분들 말씀대로 하고 저도 그다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약소국으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인구도 지금 남한만 해도 5천만을 넘었고, 세계적으로 5천만을 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북한까지 합치면 거의 7,500만의 그런 대국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로 하면 원자탄 만드는 건 6개월만 시간 좀 만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군사 대국으로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대등 외교로 하고 주권 국가를 주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한다면 맞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북한은 절대 뻥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에 공격을 안 한다. 뻥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북한을 믿고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한미동맹보다는 뭐 종중 외교, 종북 외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자주 주권 국가의 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느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많이 가져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일본한테 뭐 당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동안 경제 발전 많이 해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원자탄을 만들고 뭐 군비를 대폭 증강해가지고 일본하고 전쟁해도 우리가 뭐 안 지는 국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길로 간다 그러면은 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이런 사드 배치 반대 이런 것도 그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드 배치에서 뭐 막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핵무장하고 우리도 국군 엄청 증강시켜가지고 북한 그냥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그냥 바로 섬멸할 수 있는 우리 군사 대국으로 가고 중국하고도 우리가 전쟁할 수 있고 그런 나라로 가자. 이러면은 그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좌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북한을 신뢰하고 그냥 뭐 국가 재산은 다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면서 뭐 또 군인도 그거를 또 감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그래서 뭐 군인 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완전히 선심 정책에다가 거기에다 이제 김영옥 씨를 가만 보면은 이분이 왜 이런 식으로 권력을 본인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좀, 논리도 좀 안 맞고, 이렇게, 저는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개인 미디어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제가 이 재미를 좀 안 느끼는 이유가, 전혀 논리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선문답 하는 식으로 이 논리를 뭐 뛰어넘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발언 태도가 있는데, 그거는 선문답식의 발언 태도는 회피하는 거죠. 어떤 선문답적이고 동양 철학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서양 철학이 이 말에 갇혀 있고 논리에 갇혀 있어서 결국 어떤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도구마를 가지고 동양적인 선문답적으로 논리를 뭐 초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저는 회피성 발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 언어를 가지고는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좀 철학적인 얘기가 돼서 빗나갔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군사 대국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군사 대국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다소 군비 때문에 힘들고, 경제가 좀 후퇴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지금 뭐, 북한은 좀 120만 대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120만 대군? 그리고 뭐, 거기는 뭐, 군인이 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가운데.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향토 예비군까지 다 동원하고 학도 호국단까지 만들어가지고 병력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압도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학도 호국단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 과거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교련 시간으로 해가지고 학도 호국단을 만들고, 대학교에서는 그 ROTC라든가 이런 것이 학생들 사이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역한 사람들은 또 향토 예비군이고, 이러면은 전시에 그 동원할 수 있는 그 우리 그 무장 병력이 굉장히 큽니다. 예. 북한보다 훨씬 압도해요. 120만 대군보다 훨씬 위입니다. 남한이. 그때 그러한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뭐 민주화다 하면서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련이라든가 학도 호국단, 향토 예비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많지 않았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또 이용하는 거니까 그 위에다가 군비 강화를 통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뭐 중국하고 맞짱 뜨더라도 뭐 안 지는 그런 군사 대국이 될 수 있고, 저는 제가 만약에 뭐 정권을 잡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우리가 한미동맹을 파기하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미국에 뭐 종속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을 더 가지면은 자연히 어떤 그런 종속적인 거는 자연히 바뀌는 겁니다. 뭐 상대방이 뭐 바꾸라 안 바꾸라 얘기를 하든 말든 자연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히 바뀌어져서 자연히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고 자연히 대등 외교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군비 강화라든가 우리가 군사 대국으로 가는 어떠한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주권 국가다. 뭐 대등한 한미 동맹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대등해집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도저히 그 신뢰를 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정인이란 분이 뭐 미국서 어떤 교수 생활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이 김영옥 씨도 미국에서 뭐 미국인을 가르쳤다. 아마 거기 가서 뭐 그 동양 사상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배웠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인을 가르친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더 높은 위치의 교수라는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한마디 가르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상을 이야기하니까 배우러 온 것이고, 그것이 무슨 상하관계를 나타낸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보수적인 사람들, 또 우파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봐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다. 응? 그럼 미국에 의존하지 말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이거는 마치 굉장한 얄팍한 어떤 감상주의, 예? 얄팍한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뭐 주권 국가를 한다. 뭐 기분 좋다. 미군 뭐 철수해라. 한미동맹 다 파기하자. 우리가 뭐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이 김영옥 씨란 분이 그럼 과연, 난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근거가 너무 없어요. 근거.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한미동맹이 종속적인 자세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라든가, 근거 제시가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성찰, 독단적 성찰,
어떤 그 선문답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식,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제가 동영상 올렸을 때 그 댓글 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댓글.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댓글 다는 분들 보면은 그냥 자신의 결론만 그냥 몇 줄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했는지 그런 거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하는 길에 저한테 온 카톡으로 저한테 상당히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카톡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답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냈는데, 제가 그분의 카톡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께 존칭을 붙이지 않고 박근혜 하는데 매우 거북해요. 의식적인지 무의식적인지 몰라도 매우 불쾌한 호명을 계속하다니, 아무리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태극 사랑을 하기 전에 기본 매너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방송 집어치우고 본업에 충실하던지, 예는 근본입니다. 이런 방송 문자가 와서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인물을 호칭할 때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태극사랑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한 적이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이 나는 길에 지금 김영옥 이야기를 하다가 엊그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이제 박근혜 이렇게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보낸 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명하는 문자를 보냈고, 제가 그 답변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답변을 보낸 내용대로 제가 박근혜라는 호칭이 생략된 그냥 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무슨 박정희 또는 김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부를 때 그냥 씨도 안 붙이고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한 것이었고, 그러한 호칭을 쓴 제 감정적 배경에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이 태극사랑 방송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박근혜 탄핵 무효를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탄핵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이란 표현도 잘 안 부릅니다. 그냥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공화국. 문재인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윤창중 대표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분도 가능한 문재인 공화국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탄핵 자체를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라는 바로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른 겁니다. 호칭 없이.
제가 이런 개인적인 방송 하기 전에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참 전이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당시 뭐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걱정하면서 또 자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는 뭐 유튜브 한참 옛날이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개인 미디어를 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저는 노무현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니까 노무현 씨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도 제가 사석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누구 할 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물론 그건 뭐 개인의 자유죠. 자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그 개인 미디어를 하면서 노무현 씨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르면 그건 아마 실정법상 어떤 제한이 좀 있을 겁니다. 예, 그걸 갖고 안 따지니까 그렇지. 만약에 집요하게 따진다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가 저 법을 잘 확실히 이걸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혹시 무슨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트집 잡을 게 있는가 이게 좀 약간 잠재적으로 느껴져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하지 않고 그냥 박근혜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무슨 이 카톡을 보낸 분은 어떻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양해를 바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러한 뉘앙스를 느꼈다면은 이 방송에서 제가 해명을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김용옥 씨의 이런 좀 선문답적인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본인은 그것이 뭐 굉장히 직관적이고 동향사상적이다 뭐 이러한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정치라든가 이런 것은 직관에 의해서 뭐 직관이 필요하겠지만 남에게 그 직관을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적어도 이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이런 우리나라 국가 군사력 강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권 국가를 이야기한다면 말이 된다. 그러나 뭐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없고 하물며 방어무기 자체도 그것까지도 사드 말이죠. 그것까지도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면서 뭐가 대등한 한미동맹이고 뭐가 대미 종속이 미국 천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지 나는 이분들의 근거가 뭔지 나는 이분들이 근거는 그냥 값싼 낭만주의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 그냥 어떠한 자기 만족 뭐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이분들이 근거하는 어떤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고 우리가 걸레질 하는 게 뭐 좋아서 합니까? 꾹 참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굴욕적인 일도 하는 것이고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떤 이분의 그런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걸 별로 잘 안 봅니다. 일단 첫째는 재미가 없고 또 제가 어떤 이런 개인 미디어 입장에서 비판을 하려고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제 나름대로의 사견으로 이게 좀 제시해야 되겠다고 했다가도 몇 번 시도했다가도 그 전에 김어준인가 하는 사람이 하는데 김용옥 씨가 출연해서 무슨
촛불 뭐 어쩌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비판하려고 들었는데 한 3분의 1 듣다가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들을 수가 없었냐 하면 너무 얘기하는 그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야 뭘 비판하고 하는데 그냥 무슨 선문답적인 식으로 이렇게 껄껄껄대면서 진행해버리고 뭐 김어준인가 하는 그 친구는 또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맞장구 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거를 뭐 어떻게 비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비판의 범주에도 안 들어오니까 포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내용도 결국 그런 식의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개인 미디어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 태극사랑 방송을 그래도 믿어주시는 분들과의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사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 증강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그렇게 반대되는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입장인데, 우리가 군사 대국으로 도약하면서 한미일 이 3국의 힘이 이 군사 동맹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우리나라의 군사 대국화 행보를 미국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예. 미국과의 국익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입장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군사 대국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 아마 군사 대국으로 나가면 아마 우리의 경제가 놀랍게 발전할 겁니다. 군비로 많은 우리나라의 GDP가 군비 쪽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마 더 많은 경제적인 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신뢰도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휘치라든가 그런 데서 따지는 이런 신용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동북아 이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런 믿음도 더 커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핵무장 또한 또 군사력 강화, 군사 대국, 이거는 동북아 경제에도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그렇게 종속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 대국화가 당신네 나라의 입장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이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5년 동안 되겠습니까? 이 좌파 정권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번에 실수로 정권을 이렇게 넘겨줬는데, 될 사람들한테 될 걸 바라야죠. 안 될 사람들한테 이런 거 바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어쨌든, 꾹 참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태극기 세력, 이쪽이 꾹 참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년 후에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좌파 정권을, 이제 종식하고, 그동안만 나라가 안 망하면, 기회가 또 우리가 오니까, 이번에 제가 또 지금 태극사랑 신문에서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칼럼을 쓰는 게 있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박근혜 탄핵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당성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김영옥 씨의 어떤 이러한 문재인은 역사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근거가 취약하고 본인의 선문답적인 독단적인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는 그냥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더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댓글을 다는 수준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저에게 저를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새마을금고가 캐시 기계에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다른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 이래서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812-21-0374-284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or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서함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함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26명 모여서 창단이 되었고, 계속 또 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010-8213-4100 총무님 전화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010-8213-4100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 연습 시간은 토요일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교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010-8213-4100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